자,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에 이거 이제 독해 라이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일정한 부분들을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독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독해 제1부분은 서술문 다섯 문항, 대화문 다섯 문항입니다. 그래서 서술문에서 5개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화문에서 5개 나오는데 항상 모든 시험에 예시가 나와요. 그럼 예시의 정답은요. 이거 꼭 외우세요. 끝까지 고수하다 지엔술은 아래에 예시의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소거하고 그런데 지엔줄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항상 되게 많이 쓰이니까 외우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5개 모르는 제시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의 총평 리뷰 보시면서 꼭 이런 단어들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갈게요. A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형용사로 무겁다. 이거요. 그 다음에 소시에는요, 뭐 접속사 정도 될까요? 문장을 만들 때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소시엔. 자, 이번 1월 시험에 나왔어요. 관중은요, 관종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 딱다, 차 나왔고요. 그럼 제가 이번 26탄에서 알려드렸죠. 장소를 이야기할 때, 치엔면 디디엔 이거 어느 지점, 장소를 얘기하시면 돼요. 명사겠죠? 디디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시어 체크했어요. 종, 首先, 观众, 차地点,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독해제 1부분은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예예부터 들어가는데 예예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빈칸 주변을 살펴보세요. 빈칸 뒤에 여러분 이렇게 끊어 읽어주셔야 돼요. 생소할 수 있어요. 띠아. 여러분 띠아오는요 원래는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결과보로 쓰였어요. 여러분께서 여기서 빨리 이거 결과보로 쓰였다라는 것들을 체킹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는 어떤 품사를 넣어주면 되겠다? 동사. 동사 해버리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사급시험에 버리다라는 동사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렁. 그러면 무엇을 어디에 버리다라고 했을 때, 바 대상 렁다오도 쓰지만, 버려버리다라고 했을 때, 렁띠아오도 쓴다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다, 렁띠아오. 扔掉, 扔掉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는 이 빈칸에는 저 전체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뭘 넣어주면 되겠다? 동사 넣어줘야 되니까요. 동사 주어진 제시어 누구 있어요? 닦아버리다, 차디어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닦다, 차디어. 근데 여기서는 차디어로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예예, 为什么橡皮? 여러분, 저의 총평 들으며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왜 지우개는 능 차디어, 지워버립니까? 铅笔写的字, 연필로 쓴 글자를 여기서는 닦다보다는 지우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워버리다 결과보 들어가서 차디어 이런 형태를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띄어오라는 결과보호는요. 아무 동사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쓰이는 동사들과 같이 외워주셔야지만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버리다, 사디어, 지워버리다, 닦아버리다, 扔掉 혹은 차디어까지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라. 이게 독해제 일부분의 아주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나갈게요. 한 번 정답이 된 것은 중복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 버릴 거예요. 자, 여러분 헌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에 걸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빈칸 주변을 살펴보라 그랬어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서는 헌또가 관용으로 쓰였으니까 여기서는 뭘로 쓰였을까 여러분? 명사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제시어에는요, 관중, 그리고 지점. 근데 많은 지점 장소가 뭐요?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감동되어져서 울었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관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감동되는 주체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듣기 라이브 할 때 듣기 이꼬르 독해 독해 이꼬르 듣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마치 듣기에 나오는 지문처럼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영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감격시키다, 감동시키다라고 해서 感人 이런 표현을 써요. 这部电影很感人 혹은 这部电影非常感人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很多观众도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면 난이도 상입니다. 베이 뒤에요. 행위자 생략됐어요. 누군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요. 이 베이 뒤에 행위자 생략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베이.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영화에 의해서 베이 这部电影 감동했어요. 그럼 요런 거 이번에 감격해서 울었다 나왔어요. 激动的 쿨러 대박이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포인트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격해서 激动的 쿨러, 감동해서 울었다 감동的 쿨러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거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1순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많은 관중들이 감동해서 울었어요. 很多观众都被感动的哭了.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12번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13번. 여러분, 이번에 나왔어요. 조금도 몸하지 않다. 조금도 몸하지 않다는요, 이 자리에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한 번 동사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남은 동사나 형용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마음이 불안해요. 그럼 빨리 주어하고 수로는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갈게요. 谢谢, 고마워요. 不用了, 괜찮아요. 这个, 여러분 캐리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캐리어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这个行李箱一点都不重.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하나밖에 없어요. 무겁다, 쫑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요거 딱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캐리어가 조금도 무겁지 않습니다. 이거 쓰기 제 이 부분에 템플릿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这个行李箱一点都不重. 왜 무겁지 않습니까? 아내가 모두가 옷이거든요. 里面都是衣服. 어제 저랑 1대1 하시는 우리 학우님들 도처가 모두 옷이다라고 했을 때 뭐 쓸 수 있었어요? 到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 독해, 뭐 쓰기는 딱 한 맥락으로 묶어드려요. 그래서 도처가 모두 옷이다. 이것도 너무 좋아요. 到处都是衣服 이러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제 1부분 서술형이었어요. 자, 그럼 독해제 1부분 대화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차이는 없어요. 그냥 A, B 지문의 길이가 길어질 뿐이고요. 아래 예시가 있는데 누구 소거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10번에 온도 딱 소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주어진 제시어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배 아픈 거 나와요. 그러면 참을 수 없이 정말로 괴롭다. 뭐 있었어요? 实在太难受了. 요런 것을 실 수 있어야 돼요. 템플릿을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实在太.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제가 쓰기 1탄부터 26탄 강에서 정말 많이 강조해드리거든요. 교외, 외곽을 뭐라고 할까요? 지하취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나오고요. 이번에 듣기에서는 물이 깊은 구역, 구간, 深水区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자, 유행하다 반복적으로 어휘 나옵니다. 리우싱, 향기롭다, 시향. 자, 이런 거 모를 수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나오면 부사 좀 어렵습니다. 부사는요, 요거는 나쁜 결과를 도출할 때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파.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공파.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공파.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자, 그러면 A번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B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빈칸 주변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빈칸 주변을 보고도 모르겠다. 호의, 부거 이런 뭐예요? 뭐뭐일 것이다.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충분하지 않은 거 안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따져주셔도 돼요. 그래서 A번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B번 앞뒤를 잘 살펴보면 되겠다. 빈칸 있는 주변을. 여러분 이거 빈칸 채우는 없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要是 만약에 明天来的人多 내일 오는 사람이 많다면 뭐 할 거다? 공파 호의 부고 충분하지 않을 거야. 아마도 충분하지 않을 거니까 再买2瓶吧. 2병만 더 사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A번 굳이 안 봐도 된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걸 보고 시간 아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종종 주스가 사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스
果汁 정도의 어휘를 외워보실게요. 집에 주스가 충분한가요? 家里的果汁够吗? 그러면서 要不要再买几瓶? 몇 병을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가요? 아닌가요? 要不要? 이런 정반응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오는 사람이 많다면 아마도 부족할 듯하니 恐怕会不够. 그래서 2병만 더 살게요. 再买2瓶吧까지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겠어요. 부사 어렵습니다.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공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빈칸 앞에 누가 있어요? 옮기다, 이사하다 별표. 여러분, 이름절 동사는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 바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5급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사하다 집을 빤지아라고 해요. 그럼 어디까지 옮기다, 이사하다, 빤다.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장소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교회, 지하우치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은 16번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듣기처럼 들어갈게요. 듣기 남녀가 한 번씩 주고받는 대화문 있잖아요. 听说公司明年要搬到郊区 듣기로는 회사가 내년에 외가 변두리로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到时候 그때 我有得 여러분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 때예요. 여러분 여기서 흐름 여러분들이 어감을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용어는요 과거에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옮기는 이러한 원인 때문에 또 다시 과거에 있었던 동작이 또 일어날 때 요라는 부사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런 뉘앙스까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또 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부사들도 독해제 일부분의 빈칸 채워넣는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또 다시 여러분 쭈는 빌리다 임대하다. 그래서 쭈 방즈는요 집을 빌리다 집을 임대하다 어느 영역에 많이 나올까요? 듣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섹션 한번 읽어볼게요. 我又得重新租房子了. 회사가 변기로 이사를 하니까 나도 다시 집을 빌려야만 해. 我又得重新租房子了.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我又得重新租房子了. 어느 영역에도 나올 수 있다. 듣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독해에서 배웠던 것들을 듣기에도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옮기다, 빤다, 어지하우, 취 이런 것들요. 다시, 종신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 소식도 빈칸 채워놓는 문제에 나오죠? 그리고 확실하냐 나올 수 있죠? 보세요. 우리는 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다르게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또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이 확실한가요? 믿을만한가요? 这个消息准确吗? 나는 왜 모르고 있죠? 我怎么不知道?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옵니다. 반다오 지역区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련된 어휘들 마지막까지 외우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을 빌리다 임대하다 듣기 많이 나오던가요? 租房子까지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디얼 나왔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형용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형용사 2개 있네요. 괴롭다, 난소, 시향, 좋다, 향기롭다. 그러면 하나는 부정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니까 이 앞뒤의 문맥의 흐름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여러분 차를 막 빨리 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천천히 운전해 주세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대화문 꼭 외워주셨다가 활용해 주시면 돼요. 你稍微开慢点. 천천히 운전 좀 해주세요. 你稍微开慢点. 你稍微开慢点. 이런 게 듣기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我有点 제가 조금 어떻다고요?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향기롭다만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요. 괴로워요. 불편해요. 난소. 내가 지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좀 불편해요. 안 좋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我有点难受. 괴롭다란 말이에요. 속이 안 좋거나 내가 지금 조금 난소한데요. 그러니까 비번이 뭐라고 해요? 你怎么了? 왜 그래요? 정말 보싱. 지금 안 되겠으며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뭐 영화를 보거나 어디를 가는데 진짜 안 되면 实在不行 이런 말을 하잖아요. 我们在路边
우리가 길가에 停下来 세웠다가 休息一会儿 여러분 이 생략됐어요. 그래서 休息一会儿 잠시 쉽시다 이런 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实在도 빈칸 채우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문 하나 외웠는데 稍微 그다음에 괴롭다. 难受, 정말로, 实在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충분히 응용해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독해제 일부분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독해제 일부분은 주어진 5개, 5개. 모르는 제셔가 없을 수 있도록 연습한다. 이렇게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7번부터는요, 뭐예요? A, B, C 어순 배열 문제인데요. 학우님들께서 어순 배열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세트 모의고사에서 7개 정도 맞으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럼 못하면요, 5개. 평균 5개까지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A, B, C 읽으면서 우리 내일 시험 보실 때 여러분 너무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ABC는요, 여러분들이 수로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거 다 버리세요. 자, 가볼게요. 如果你不能勇敢的 수로 잡으려 했어요. 수로 잡으니까 부가성분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조주. 걷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걷지 않으면, 걸어 나가지 않으면, 뭘 여러분 첫 번째 걸음은 자, 용감하다 진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용감하게 첫 번째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 이런 거는 거예요. 그래서 뿌능 조츠 어디를 나가지 않는다, 걸어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 소위 치왕부요. 누구에게 권유하죠. 제발 뭐뭐 하지 마세요. 인외害怕 失败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예요. 그럼 이 A가 뭐예요? 하이파 실패. 여러분 이 정도는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 뭡니까? 실패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부강开始 감히 시작도 못하는 것을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두렵다고 시작도 못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실패가 두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라.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17번 보니까 용감하다 외울 수 있고요. 용감, 두렵다, 무섭다, 하이파, 실패하다, 실패, 감히 몸하다, 감히 몸하지 못한다, 시작도 못한다, 뿌강开始. 그래서 저는 꼭 현강에서 우리 학우님들한테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요. 단독으로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문장으로 공부해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B번에서는요. 뭘까요? 결과입니다. 결과는 항상 어디 뒤에 배치됩니까? 여러분 원인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C번 보겠습니다. 치유 용류엔 버릴게요. 영원히 뭐 할 것이다? 매요 지후의 기회가 없을 거예요. 수로 위주로만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뭐 할 기회가 없을까요?获得 성공을 얻을 기회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용감하게 첫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말 것이다 루고어 가정 나왔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다. 그래서 결과 나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실패가 무섭다고 해서 두렵다고 해서 시작도 못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만 보셔도 시험 보시기 전에 저는 중요한 키워드를 최소 5개 이상은 외워보시고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가정 나왔습니다. 뭘까요? A, 그 다음에요, C, 그 다음에는요, B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시험 현장 가시기 전에 여러분 이런 좋은 문장들을 많이 읽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듣기도 나오거든요. 한 번 더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실게요. 如果你不能勇敢地走出第一步 就永远没有机会获得成功. 이 정도가 듣기의 속도입니다. 所以千万不要因为害怕失败而不敢开始. 이 정도.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좋은 문장들을 좀 읽고 주무셔 보시면 내일 또 중요한 어휘들이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번입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골입니다. 항상 나오더라고요. 18번은 난이도 하중입니다. 자, 친구요. 하지 마세요. 在园区内, 여러분 추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공원에 간 것 같아요. 공원 내에서는요, 조예, 흡연을 하지 마십시오.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결론이잖아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랬어요. 자, B번 보겠습니다. 欢迎大家来到国家森林公园. 모두들 국가 숲공원에 우리 한국의 마치 자연휴양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휴양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먼저 잡아주셔야 되겠죠. 환영합니다. 환영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제 느낌에 건배하는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건배하다 나오면 항상 뭐도출, 웰러,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또 사고 필수 동사 보장하다. 당신과 타인,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과정이잖아요. 그럼 뭐 하지 말라고요? 결과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일어난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난 동작 나열, 그 다음에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 뭡니까? 갈게요. 모두들 국가 휴양 자연 휴양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희. 그리고 나서요. 당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为了保证您和他人的安全 그래서 흡연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请不要在园区内抽烟. 감사합니다. 결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까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10개 중에요. 여러분들 그냥 쓱 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5문항 이상은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번이었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어 이거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1대1 하면서 300개 어휘 정리했거든요. 학생들이 머리가 진짜 정신이 탈탈탈 털렸지만, 이제는 독해를 보는 눈이 너무 많이 확장될 거예요. 이런 어휘들이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앞뒤에 상관관계 나타낼 수 있는 하지만 국어 나왔어요. 그럼 앞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这里以前, 그러면 여러분, 이전, 을 비교하고 그럼 지금은 어떨까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비자오. 여러분 이 비자오가요. 나중에 뒤에 독해에 가면 비가 생각해서 나온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어휘는 아니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하나 추격경 때문에 아 이게 뭐지? 1초도 낭비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조용했어요. 이런 말이겠죠. 하지만 여기가 이전에는 조용했어요. 이런 것들요. 자, 여러분, 길을 이뤄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전 항상 학생들한테 요거 외우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를 잘 몰라서 아니면 여기를 잘 압니다. 이런 것들 나와야 되죠. 잘 알다 수시 나오면 항상 가지고 오는 아이 누가 있다? 또이가 있다. 마지막 정리.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를 당연히 잘 알죠. 我对这里当然熟悉了. 잘 알아요. 왜요? 我家里原来就住这附近. 우리 집이요. 원래 쭉 여기에 살았거든요. 여기 근처에 살았거든요. 원래 여기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흐름까지 딱 넣어주셔야 되겠죠? 저 여기 되게 잘 알아요. 우리 집이 원래 여기 근처에 살았거든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샹. 뭐뭐 같지 않아요. 现在这么 여러분 이 단어 외우셔야 돼요. 아까 안징이 조용하다면요. 시끌벅적해요. 막 사람들이 붐비는 그림이 나와요. 그랬을 때 나왔어요. 그러면 과거의 흐름 저 여기 당연히 잘 알죠. 원래 우리 집이 이 근처였거든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앞뒤 상관관계 나옵니다. 이전에는 되게 조용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끌벅적하거나 붐비진 않았어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학생들의 반응이 항상 그래요. 선생님이랑 풀면 잘 풀려요. 근데 저 혼자 풀면 헤매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술술술 잘 풀릴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수로만 잡아라 입니다. 제대로 수로만 잡고 모르는 그게 수로가 아닐 경우에는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정답 뭡니까? B 먼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까지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样 그렇게 되면 到时候 여러분 저는 항상 문제 풀 때 这样 이게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저는 계속 퀘스천 마크 합니다. 지금 매달 시험을 보니까 이런 팁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到时候 그때 니才 그제서야 不会 뭐뭐 일리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거 꼭 외우세요. 5급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재밌는데 몰라도 한번 풀어볼게요. 手忙 손이 바빠요. 脚乱 발은요. 여러분 발은요 어때요? 乱 엉망이래요.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 바빠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소망焦虑, 搅乱. 여러분 저도 너무 바쁠 때 소망焦乱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소망焦乱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到时候你才不会手忙脚乱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저 접속사 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난이도상이에요. A에 관계없이 뿌간 대신 뭐 나온다? 우른. 여러분 우른은 짝꿍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쓰일까요? 또랑 같이 써요. A에 관계없이 B하다. 그래서 20번의 관계는 B와 C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유학 경험 없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자, 카톡으로 뭐 하고 있어?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세요. 니, 그쵸? 우리가 보통 하다는 주어라고 해요. 그쵸? 그 다음에 什么. 그 다음에 지가 진행을 보러 갔잖아요. 그래서 正在의 축약형 在. 요게 가장 교과서적인 표현이에요. 또 뭐해? 你在做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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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현재에서는 여러분 이 주어 대신에 깐을 많이 써요. 이거예요. 그래서 你在干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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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이 웃는 이유는 사투리 하나 갈게요. 이제 썸머에 저는 북방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러면 썸머도 사투리가 있어요. 이제 이거 아시는 사람들 막 웃을 텐데 샤라는 사투리가 있어요. 샤, 샤. 그래서 카톡으로 위챗으로 你在干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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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런 거 그래서 주어 대신에 깐을 써요. 이게 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우른干什么事情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도 독해제 일부분에 많이 나와요. 제일 좋은 거는요. 또랑 연결해서 또능提前 제가 쓰기 강의에서 진짜 지겹게 강의를 해놨더니 이제는 알더라고. 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 做好计划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미리 세우면 这样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가 됐을 때 너는 허겁지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딱 떨어지죠. 아, 그거구나.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 독감이 뭐지? 어디서 봤지? 이렇게 하는 순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정답 뭐예요? B, C, A.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无论干什么事情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最好都能提前做好计划. 제일 좋은 건요.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这样 그때가 되면 到时候 여러분들이 당신이 당황해서 막 이렇게 허겁지겁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你才不会手忙脚乱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제2부분이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우리 학우님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독해 3부분이 시험을 칠 때 제일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쌤 진짜요? 네, 여러분. 그래서 독해 제3부분 오늘 만약에 내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독해 제3부분을 진짜 꼼꼼하게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0문항 나오거든요. 독해 제3부분은 14문항에서 16문항까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진짜. 그래서 요령만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요령은요. 먼저 제가 뭘 먼저 확인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질문 아래에 보기에 이 질문에서 나올 법한 보기의 정답이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봐야 돼요. 자, 단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내가 어휘의 양이 부족해서 해석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해석이 되어야지만이 지문에 가서 정답을 잡아보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거 듣기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비행기 들어갈게요. 페이지. 비행기가 좀 늦었대요. 완디아라 좀 늦었다. 자,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될 사급 필수 어휘. 要降落了 무슨 말이에요? 곧 뭐뭐일 것이다. 여러분 제발 이때 러를 했다 완료로 해석하지 마세요. 要러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임박형입니다. 그래서 곧 착륙할 것이다. 要降落了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요는 우리가 기존에 뭐만 배웠냐면 행위자만 배웠어요.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다 이것만 배웠거든요. 장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하다
从北京出发. 이런 걸 듣기에 나오면 해석하실 수 있어요.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출발했어요. 요 베이징 출파 좋고요. 지양루어 나오면 4급 어휘로서 이륙하다,起飞. 그럼 해석하세요. 막 이륙한 지不久, 오래되지 않았어요. 늦어졌어요? 아니면 곧 착륙을 해요. 북경에서 출발합니다. 아니면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독해가 안 되는 이유 아시겠죠? 3부분이 여러분들은 보기도 확인하지 않았고 A, B, C, D도 몰라요. 어휘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건 지문에 보여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거 듣기 안내 방송으로 나옵니다. 저 먼저 한국어로 들어갈게요. 모든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各位乘客大家好. 여러분 승객을 뭐라고 한다고요?乘客 외우셔야 되겠죠? 이거예요. 모든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感谢大家乘坐此次航班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비행기를 탑승해 주셔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감사하다, 간시에다자 여러분 타다를 쪼어 말해야죠. 근데 듣기에서는 정쪼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여러분 츠 이것처럼 2번이에요. 츠 이런 단어가 너무 어렵겠지만 몰라도 버릴 수 있어요. 어쨌든 이번 항공편을 다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현강할 때 여러분 제 스마일이다. 요런 거 내가 정말 무지하기로 외우도록 시키잖아요. 왜? 듣기도 나오거든. 독해도 나오거든. 자, 갑니다. 저희 비행기는 장차 20분 이후에 북경 수도공항에 착륙할 것입니다. 북경 수도 국제공항이든 상관없이 이런 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자, 끈을기 들어갑니다. 我们的飞机 지양 장차 언제 이후에 개사구 위 20分钟后 어디 착륙하다 지양로 在 베이징 소도国际 机场 이거 딱 나오면 정답 나왔어요. 몇 번이에요? B번에 곧 착륙을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향과 위를 따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기본을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지향은 뭐예요, 여러분? 부사로서 장차. 언제, 이후, 개사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요 섹션을 모르면 아, 내가 기본기가 조금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첫 번째 시험은 좀 마음을 비우세요. 비워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좀 꼼꼼하게 강의를 보면서 저 이거 여러분 쓰기 강의에서도 정말 강의를 했어요. 현강에서도. 어제 우리 1대1 하니까 요 정도는 다 나오더라. 굉장히 흡족했어요. 만족했어요. 요 정도는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 외울게요. 저희 비행기가 장차 20분 이후에 북경 수도 국제공항에 착륙할 것입니다. 그래서 곧 착륙할 것이다. 요런 거. 그래서 이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수준이니까 독해지 3부분에서 앞에서 시간 배분 실패해가지고 여기서 폭 망하면 안 돼요. 빨리 수로 위주로 잡으면서 빨리빨리 문제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독해지 3부분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알겠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各位乘客，大家好，感谢大家乘坐此次航班。我们的飞机将于20分钟后降落在北京首都国际机场. 이렇게요. 그래서 독해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도 나오니까. 이제 학우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쌤이랑 저랑 최소 100문항을 외우거든, 문장. 많이 외우고 가요. 그러면 우리 학우님들의 느낌이 뭐냐면, 쌤 듣기에서 왠지 배웠던 예문이 나와요, 통으로. 독해에서 나오더라고요, 덩어리로. 이런 느낌이에요. 덩어리로 나온대요. 그냥 단어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4급도 그렇고요. 5급도 그렇고요. 반드시 통문장으로 공부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1번이었어요. 관련된 어휘 외우실게요. 자, 22번 들어가겠습니다. 타주에더 여러분 이거 듣기에 나와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他觉得 그가 생각하기에 那个小伙子 여러분 小伙子는 젊은 남성을 부를 때 小伙子问一下길 물을 때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청년은 어떠하다라고 생각합니까? 很帅 잘생겼어요. 不诚实 诚实 나왔었어요. 성실하지 않다. 그 다음에 성격이 좋다. 性格好 能力 一般 능력이 일반적이다. 능력이 보통이다. 그럼 이게 만약에 듣기에 나온 것처럼 들어갈게요.
上午来应聘的那个小伙子. 여러분, 사실 독해할 때는 요거 안 들어도 되죠. 오전에 면접을 보다 혹은应聘 사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원하다예요. 오전에 와서 지원한 그 청년은요, 이거예요. 지원했다니까 면접을 본 거겠죠? 오전에 와서 면접을 그 본 청년은요, 是学电子技术的 전자기술을 배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패스. 성적이 很优秀. 그죠?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고, 이게 두 개 나온다면, 通过面试时和他的对话. 면접을 볼 때 그와 이야기한 대화를 통해서 感觉 느꼈어요. 他的性格也不错. 시인거 딱 나왔으니까 C번 언저리 그의 성격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만 다 해석할게요. 정답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我觉得 제가 생각에는요. 他挺适合 별표. 适合는요. 어울리다예요. 동사예요.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을 취할 수 있으니까 목적어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가 이 일에 참, 딱, 꽤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요. 이때 딩이 나왔고, 딩과 호응할 수 있는 더가 나왔어요.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22번 나온 거는 제가 2024년 11월 시험이었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평강할 때도 알려줬는데요. 여러분, 양광이 빛이에요. 음. 면접을 보러 온 친구가 헌양광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광이 빛이라면 뭐지? 이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굉장히 밝아 보이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중국어에서는 여러분 이거 신조어예요. 헌양광이라고. 그래서 那个小伙子上午来应聘的那个小伙子很阳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수하다, 요시오. 성격이 괜찮다, 性格不错. 아주 적합하다, 挺适合这份工作的.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정리를 확실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适合 사급필수 동사입니다. 쌤이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合适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合适은 품사,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그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 이거 사극 공부하시면서 꼭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适合는 동사, 合适는 형용사, 의미는 별 차이 없다. 품사의 차이.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2번이었습니다. 자, 전부 다 듣게 나오니까 같이 공부하세요. 여러분, 옌타이는 지역 이름이에요. 옌타이 콩치 차 공기가 차 수준이 떨어지다 안 좋다란 말이에요. 공기가 안 좋아요. 장창이죠. 자주 시아슈 눈이 내린대요. 빙고 헌요미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자, 제가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다오추시 도처가 전부 다 부다오수 포도나무래요. 그러면 옌타이의 특징이 나올 것 같아요. 자, 23번 마치 듣기처럼 들어갈게요.山东省 옌타이市 중국 著名的苹果之都 중국의 著名 들었어요. 저명한 빙고도 들었어요. 苹果之都 사과의 도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옌타이 근데 왜 사과의 도시일까요? 그럼 사과의 도시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도 어느 지역에 사과나 혹은 배나 딸기나 쌀이나 이런 것들 유명한 지역이 있잖아요. 자, 그럼 뭐뭐 때문에 요것도 독해제 일부분에 나옵니다. 뭐뭐 때문에 요의气候등 自然条件较好. 여러분 아까 제가 지어 알려드렸던 거 보이시죠? 비교적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 등 자연 조건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나이더 빙고걸 여러분 이거 절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 여러분 우리 키를 뭐라고 해요? 끄스라고 하잖아요. 끄스 키를 끄스라고 하는데요. 사과가 어떻게 끄스 키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크기예요. 따시요. 그래서 빙고个 딱 그러면 거기에 사과는요 크기가 커요 이런 말이에요. 너무 재밌죠? 빙고个 딱 사과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味道香甜 맛도 너무 달대요. 게다가颜色也 漂亮 색깔도 예쁘대요. 이제 특징 아시겠죠? 왜 옌타의 사과는요? 빙고个 크기도 크고 味道香甜 颜色也 漂亮 그럼 이걸 모든 걸 정리한 게 뭡니까? 왜 빙고 지도예요? 옌타이는
사과가 유명하죠. 정답은요. 빙고很有名. 요렇게 써머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풀리기만 하면 정답은 보기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중에 제일 독해에서 제일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은 저는 독해제 3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나왔어요. 매료시켰어요. 이끌었어요. 吸引了很多人前去. 여러분, 前去는요. 앞다투어 가서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서 구매하도록 이끕니다. 시킵니다. 그래서 구매하다 꼬마에 꼬마에 제가 현강에서 워낙 많이 강조해드렸으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빙고很有名까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责任感. 여러분, 책임감은요, 能使. 여러분, 요거. 아까 베이 자국문 기억나세요? 베이 되는 행위자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시키다. 랑. 제 랑은 정말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뭐, 실망하거나, 감동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감격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럼 나로 하여금 랑워 이거예요. 근데 랑이 난이도가 쭉 올라가면요, 이 실이 나올 수 있어요. 별표.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감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A번. 저 쓰기 강의에서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해드렸죠. 어따예요? 잉더. 그래서 존중을 얻다, 잉더 존중 이렇게요. 얻다 여기서는 얻다예요. 이게 아니에요. 얻다. 존중을 얻다. 자, 그럼 얻다 또 나와요. 获得 얻다, 지지를 얻다, 获得 支持. 얻다가 의미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받다, 더 이런 호응 구조를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격려를 받다, 得到鼓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과 호응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덩어리를 외우셔야 돼요. 자, 비엔더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대요? 여러분, 自信, 자신감 있게 변했다. 비엔더, 自信. 그래서 A, B, C, D는요. 독해만 나오지 않고 듣기에 나오면 난이도 상,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숙제 주실 수 있어야 돼요. 赢得 尊重, 获得 支持, 变得 自信, 得到 鼓励 이런 것들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갈게요. 责任感. 책임감은요. 指的是 책임감이 가리키는 것은요. 一种对工作责任的态度.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책임감이죠. 책임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시, 여러분 지시도 독해제 일부분에 나올 수 있어요. 설령, 能力再高, 능력이 더 높고, 经历再丰富, 여러분 경험이 더 풍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시 나오면 이때 在는 이거는 다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령 뭐뭐 한다면 지시가 호응할 수 있는 부사예요. 설령 능력이 높다 한들,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 한들, 如果缺少责任感, 책임감이 부족하다면, 也很难获得别人的尊重,也很难获得. 여러분, 뭘 얻기가 힘들다?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기가 힘들다. 很难获得,很难获得别人的尊重.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책임감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을 수 있게 하죠. 获得 대신에 바꾸어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뭐만 넣어주면 될까요? 잉더만 넣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가보시면. 그래서 24번에 존중을 받다, 잉더, 존중까지 마무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얻다는요, 잉더, 获得, 得到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체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번이었어요. 자, 그럼 25번, 26번은요, 듣기에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보기 전에 질문 먼저 보셔야 되죠? 타랑女儿, 그녀가 딸아이로 무엇을 시켰습니까? 질문 먼저 체크하셨어요? 랑 대신에 아까 뭐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是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女儿为什么后来又高兴? 딸아이는 왜 나중에 또 기뻐했나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25번, 26번 들어가겠습니다. 很晚了, 시간이 늦었어요. 5岁的女儿还在看电视. 5살 아이가 계속 TV를 보고 있는 거죠.
我对他说, 나는 그녀에게 얘기했어요. 再看10分钟就去洗脸睡觉. 뭐예요, 여러분? 10분만 더 보고 얼굴 씻고 잠 자러 갈 거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타부高兴地说. 그녀가 딸아이가 기분 좋지 않게, 기분 나빠하며, 그죠? 얘기했어요. 10分钟 太短了. 10분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래서예요. 于是, 그래서, 我说, 제가 얘기한 거죠. 那就600秒. 여러분, 우리 어제 1대1 할 때, 秒, 제가 정말 강조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600초, 이거 초예요. 그거 장러봐.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충분히 길지? 够长了吧? 충분히 길지? 그러니까 女儿听后 듣고 나서 开心地说 너무 즐거워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够了够了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러면서 마마真好 우리 엄마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듣게 나온다. 그래서 내가 좀 재밌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25분 정답 얘기하세요. 그녀와 딸아이로 흐름 체크하세요. 뭐 하라고 했어요? 洗脸, 睡觉라고 했죠. 그러면 快去睡 정답 뭡니까? B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A번 뭐예요? 샤워하다, 몸을 씻다, 洗澡, 洗脸이었어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洗澡 아니에요. 그럼 C번에는요, 早点起床, 일찍 일어나는 것을 했나요? 그 다음에 잠시 피아노를 치다. 또 역시 이 생략됐어요. 단호할 깡친. 그래서 피아노 치다, 단钢琴이런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왜 여자아이가 나중에는 즐거워했나요, 여러분? 위조하울러 뭐 생선이 들어간 요리라고 할게요. 생선 요리가 잘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외우세요. 선물을 누가 줘요? 그래서 show라는 이름의 동사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물을 받다라고 했을 때는요. show다오라는 동사를 써야 돼요. 이거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我收到了礼物. 이거는 쓰기 제2부분에 최근 들어서 예쁘게 포장된 상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show가 나오면 내가 선물을 받았다. 我收到了礼物. 이런 거 장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을 받았어요. 收到礼物了. 자, 여러분 이거는 show가 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收到 사성이에요. 收到 이것도 받다예요. 근데 그 뒤에는 추상적인 명사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야단을 받았어요. 受到 批评 칭찬을 받았어요. 受到 表扬 지지를 받았어요. 受到 支持 뭐 이런 거 추상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受到는 똑같은 받다지만 그 뒤에 내용물이 다르더라. 호응 구조가 다르더라. 라는 것들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受到表扬 자, 여러분 D번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외라는 단어 꼭 외우셔야 되겠죠? 시간이 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까 10분이라고 그랬는데 600초라니까 엄마 너무 좋아해 그랬잖아요. 그래서 딸아이는 왜 나중에 즐거워했습니까? 시간이 늘어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외 时间增加了 以为时间增加了 以为时间增加了 정답은요. D번까지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해 강의는요. 다시 매칭해서 듣기로 연결하세요. 그리고 목요일날 해드렸던 것들은요. 뭐로 연결하셔야 될까요? 독해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문 많이 담아드렸으니까요. 꼭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꼭 합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수업을 들었는데 다시 찾아온 학우님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저도 내일 4급하고 5급 시험 보러 갔다 올 거거든요. 여러분 수험표 다 출력하셨어요? 저 이렇게 출력했어요. 지금 빨리 이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해요.